책 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행운의 곰돌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보조 출연하고 있는 행운의 곰돌이와 함께할 오늘의 책은요. 이서윤 선생님의 오래된 비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먼저 신선한 재료와 적절한 조리 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운을 만나고 삶의 행복을 누리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행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만 제대로 몸과 마음에 익힌다면 행운의 여신은 반드시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이란 어떤 것들일까요? 여기 당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메모 한번 해보실래요? 그 첫째가 뭔지 3가지거든요. 첫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물건이 고장나서 돈을 내고 수리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괜히 고장나서 돈만 들었잖아. 와 같은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운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대신에 다시 이전처럼 잘 작동하는구나. 다행이다. 잘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면 운의 에너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연속입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주었으니까 돌려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세상살이에 그렇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던가요?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해도 그에 걸맞는 보답이 있다면 이는 분명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거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행운을 만드는 힌트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당장 오늘부터 가게에서 값을 치르고 나오면서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많이 파세요 같은 덕담을 해도 좋습니다. 운은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방향으로 지속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올 때 당연해.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이 보상 당연해. 라고 우리는 어쩌면 생각할 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서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더 큰 행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이지요.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것이랍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운이 또 다른 행운을 부르는 거래요. 둘째,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좋은 일로만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불쑥불쑥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상 만나는 거래처 담당자와의 마찰,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금전적인 손실, 가족 간의 불화 등등.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은 도처에 널려있게 마련이지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냐고요? 당신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나 일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저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메모해놨습니다. 사실과 생각 구분하기. 제가 강의를 하거나 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어떤 참고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때 그때 저는 이 말을 꼭 해요. 사실과 생각을 구분해 보세요. 하고 예를 들어서 역지사지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게 그분들한테는 좀 되게 시원하고 그러셨나 봐요. 언제 한번 그거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루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당신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나 일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서로 상대의 분노가 당신을 향할 때도 피하거나 무시해야 합니다. 같이 반응할수록 행운을 불러오는 에너지만 소진할 뿐입니다. 행운은 편안한 마음 곁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해빙의 그 포인트가 뭐였죠? 해빙의 핵심이 뭐였죠? 바로 편안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편안함은 몰라, 나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갖는 그런 편안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해빙의 책을 보시고요. 행운은 편안한 마음 곁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기억을 할 거예요. 셋째, 지혜로운 친구나 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혜로운 친구가 있거나 그런 가족이 있다면 잘 섬기시래요.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 주위에는 귀인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릇된 길보다는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인생의 스승들이지요. 인생의 반은 혼자 살고 반은 함께 산다는 말이 있지요. 귀인, 즉 운 좋은 사람과 함께 길을 가야 행운을 만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인연은 소중하게 다루고 가꾸어야 합니다. 귀인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내 옆에 마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가꾸어야지 그 관계도 유지가 되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나요? 당연하다는 듯이 옆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옆에 있다고 당연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 꼭 명심하시고요. 특히 당신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귀인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그릇이 커지고 또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술술 풀리는 행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무시하기, 주변 섬기기 등 이런 세 가지 습관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며 한숨 짓는 힘든 인생의 탈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뭐였죠? 감사하기, 무시하기, 주변 섬기기. 그리고 당신의 부러움을 사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트랙으로 당신이 옮겨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부러운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TV 속의 연예인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인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주변에 저렇게 사는 삶이 난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살고 있는 살아가는 인생의 트랙으로 당신이 옮겨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말 잘 기억하시고 저 또한 잘 기억하고 저의 일상생활에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현재 사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라도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성공했다기보다 성장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4년 전에 비하면 2년 전에 비하면 많이 성장을 하고 그것도 인정하고 따라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럴 때 더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게요. 낙관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차이. 주판알을 튕기는 현실주의자와 미래를 꿈꾸는 낙관주의자. 성향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행운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호기심 가는 질문이지 않아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행운을 거머쥐는 쪽은 후자입니다. 곧 미래를 꿈꾸는 낙관주의자. 왜 낙관주의자가 현실주의자를 이기는지 운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운의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 마침 또 제가 마시는 물병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볼게요. 여기 운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밑바닥을 겨우겨우 채운 상태. 여기 밑바닥을 겨우겨우 채운 상태를 1. 그리고 여기까지 가득 채운 상태를 10이라고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현실주의자는 언제나 운의 그릇을 3에서 4 정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험적으로 도전을 한다고 해도 5를 넘기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반이 넘지 않는 거죠. 이를 추진할 때도 될 이유보다는 안 될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기가 막히게 더 잘 찾는 분들.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을 먼저 말하지요.
일어나지도 겪지도 않을 어려움과 장애물을 찾아내 열거합니다. 그러고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마치 자신의 신념을 확인이라도 했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보라고! 역시 현실은 만만한 게 아니야. 내가 애초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시작한 일은 백전백패입니다.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말해야겠지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큰 행운을 거머쥐는 확률은 놀랍게도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약간 그런 주의라면요, 행운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밖에 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는 진실을 외면하고 언제나 사실에 주목합니다. 스스로 능력의 한계치를 끌어내리거나 99%의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장점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다른 사람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저절로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외의 것들에 도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혼자 살지 않고요. 세상은 혼자 성공하신 분들도 혼자 그냥 유일하게 잘해서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함께했던 서로 같은 힘을 만들어준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내 입맛대로 딱딱 되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외의 것들에 도전을 해야 하는데 이른바 운의 영역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지요. 이때 비로소 꿈이 생기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이런 어려움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야.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된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어려움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야.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 낙관주의자는 현실주의자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표를 정하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이거 강조해 드릴게요. 낙관주의자라고 해서 정말 방에서 드러눠서 앉아서 꿈만 꾸는 게 절대 낙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행동도 하지 않고. 그런데 낙관주의자라는 여기서 정의는요. 목표를 정하면 희망을 가지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대요. 결국은 행동해야죠. 결국은 행운은 곱하기. 내가 노력한 거에 곱하기.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장애물을 만나면 피하기보다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행운은 문제를 찾는 사람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운은 문제를 찾는 사람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행운이 따르지 않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란 없습니다. 다만 운의 과학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행운을 누릴 확률이 떨어진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펴본 4만여 명의 운명 데이터 가운데 자신의 타고난 행운을 온전히 누리는 3%의 사람들은 낙관론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운의 세계는 규칙과 법칙이 지배하는 과학의 세계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우주 만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현실주의자의 함정에 빠진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절반도 누리기 힘듭니다. 주변에 널린 비관론자들의 비판과 비난을 꿋꿋이 이겨내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북쌤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외쳐보세요. 인내심이 강한 낙관주의자인 당신은 운의 그릇에 굿까지 행운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막 그 희망이 막 이렇게 몸에 이렇게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낙관주의자인 당신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영상 보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운의 그릇에 굿까지 행운으로 가득 차게. 여기에 굿까지 행운의 그릇으로 가득 차게. 왜 곱하기니까.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은 긍정적인 사람의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